이거 빅주용법이 3번 A가 2분의 1 나와. 산소주용법은 아니죠. 그 뭐냐 오늘 시험 보고 다시 볼까? 그래 세전 해봤어? 그 질문 좀 있을까 여기서? 12번. 15번? 6번이요. 11번? 12번. 12번. 그다음 6번이요. 5번. 14번이요. 16번. 22. 20번이요. 9번 6번. 서술형 2번. 그게 20이요. 2번 12번. 근데 우리가 이제 매주 너희들 가장 궁금한 게 이것만 학교 오잖아. 그래서 지금 좀 해볼 건데. 뭐 점수 안 나와도 뭐 자잘하나 그럴 수 없고 기준점이 5월이잖아. 우리 아직 5월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3월부터 본격적인 내신대 일반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기술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감각이 좀 생기니까. 한 유형씩 이렇게 종목해 넓혀가야 되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틀린 문제 그 언저리 있는 거 종목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게 조금 몇 번 쌓이다 보면 한 3, 4일 정도만 쌓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주 보이는 것들은 그냥 틀리지 않고 그냥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 5번 정도 5번을 보면 5번은 내가 이제 뭐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오메가에 관한 거고 요 근 같은 경우는 내가 암기해 좀 좋다 했지. 그러니까 좀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근이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가 있잖아. 요 놈의 근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하. 요 두 개의 근은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일단. 어떤 근이? 얘도 아주 유명한 근이고 얘도 아주 유명한 근이지. 그럼 만약에 이걸 못 찾으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걸 딱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내가 알파 세제곱은 그냥 여기 다이렉트하게 나와주면 가장 이상적이야 이게. 근데 근이 오메가 때 있잖아. 요거는 누구의 근이니? 세제곱 이퀄 1의 근이라고 했잖아. 유명하네 그지?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 1짜리 근이라고. 그래서 내가 근을 암기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만약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 암기를 2 곱해서 2알파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만든 다음에 2차식을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에 이 i라든지 루트 무리수만 남긴 다음에 양변 제곱 들어가지.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은 여기 4알파 제곱되고 여기 마이너스 4알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우변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 넘어가면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1이요. 요게 등장하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러면 또 얘만 보면은 양변에 뭘 곱할 생각해야 돼. 얘만 보면. 더하기. 알파 플러스 이렇게 얘를 곱할 생각을 해야지. 알파 플러스를 딱 곱해 주면은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여기서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작업을 다 거쳐서 이거를 찾느니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 이게 나와야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없을 거니까 여기서 오늘 봐봐 시간이 많이 초과됐지. 실제 시험은 45분이 끊어야 돼. 소수령들 이렇게 답만 쓰면 안 되거든. 완전히 풀 서술 다 써야 되잖아. 완벽하게 감정 안 나가면.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는 거의 40분 만에 다 풀어줄게 돼. 그래야지 10분 동안 답안 작성하고 뭐하고 하고 하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 체감 그지? 지금 연습 단계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도식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예를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 이렇게 이 작업을 누가 시험장에서 하고 있냐. 그죠? 그래서 시험장은 항상 늘 얘기하지만 거기서 뭐 연구하고 있으면 늦어. 내가 아는 거를 딱딱딱 확인만 시켜주고 나오는 곳이지. 시험장에서 막 이런 거 막 연구하고 있어. 언제? 그렇지? 시험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좀 기억 좀 하자고. 요 놈은 얘는 요 놈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요걸 봤어.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글을 보면은 얘는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의 세제곱이 1. 얘가 좀 가장 유명한 농담 오메가잖아. 그렇지? 이 두 개는 좀 기억하자고.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런 걸 물었거든. 세제곱이 이미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어.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에다가 여기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걸 좀 이용해 볼게. 요거 이용해 볼게.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렇잖아.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요놈의 값이 얼마? 요놈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알고 있지. 얘하고 얘하고 좀 살았네. 답 나왔지? 답이 1이지. 다시 한번 봐봐. 알파 제곱 얼마? 마이너스 1 가라. 그럼 얘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있으니까 1이지. 얘는 1이잖아. 얘는 여기 양변에다 마이너스 1 곱한 거 아니니? 잠깐만.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요 놈의 값 1이니까 1 더하기구나. 3이겠지. 오 번은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6번 2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만데 한 배씩 떠올려야 되지. 한 배씩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x제곱에 여기 2kx, 그 다음에 k제곱에 마이너스 k 있고, 얘 넘어가고 한꺼번에 정리해볼게. 2k 마이너스 3 이거는 x를 이기는 거. 그 다음에 k제곱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1. 우변 영자익금 정리하면 이런이고,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만드니까 한 배씩을 써준다. 2k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거니까 여기 k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빼기 1. 얘가 0보다 작아지겠지. 허근이니까. 그럼 4k의 제곱 사라지고, 이 전개하면 마이너스 12k나 플러스 9. 그 다음에 전개하면 플러스 4k, 플러스 4. 이거보다 넘어가면 8k. 14. 되겠지? k는 8분의 13보다 크다.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k에 대해서 4k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이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 지금 봅시다. 이 8분의 18 얼마지? 1점 얼마잖아. 얘는 이걸 값이 1점 얼마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 k 값은 k가 제일 작은 건 2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에 대해서 4k 마이너스 최소값 k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 나와? 3 나오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K의 범위 요거잖아. 여기다 4K 마이너스 곱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게 함정이잖아 지금 문제가. 문제가 뭐라면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에 대해서 딱 한정을 뭐로 했어? 정수를 했어. 그러면 이 자체를 4배 해가지고 우선 4K의 범위를 구하면 여기 2분의 13이 될 거고, 여기서 1 빼는 거니? 4K 마이너스 1의 범위는 여기서 1 빼니까 2분의 얼마? 11. 이게 되겠지. 이렇게 푼 사람은 답이 다르게 나왔을 거야. 그래서 지금 6이 나왔겠지 답이. 답이 6이 나온 사람은 함정에 걸린 거야. 이거 노린 거지. 함정 파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거 걸려도 안 돼? 걸린 사람 있지? 6 나온 사람 있을 거야. 함정 파고 기다린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 얘를 만족하는 정수에 대해서 정수랑 한정을 시켰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 정수랑 분명히 한정을 시켰는데 여기다가 그냥 4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실수해보면 내가 확장시킨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부러 답이 6이 나오게끔 유도를 한 거지. 얍삽한 문제지 이런 거. 근데 고등 문제가 이래 좀 얍삽한 문제들이 많아. 최대한 학생들이 함정에 걸리게끔 하려고. 이거 정답이 치기돼야 돼. 이게 아니야. 이게 나온 사람 함정에 걸린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갑시다. 9번 문제 보면 직선 y는 3x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기 위한 자연수엠의 최소값 물어봤어. 그러면은 그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지금 얘 아래로 볼록인 유형한 이차함수인데 어떤 직선을 만나잖아. 네? 만나잖아. 그러면 두 개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했을 때, 연립한다는 의미 있는 이거였잖아. 뭐냐면 서로의 y 값이 같다는 거지. x제곱 그 다음에 4x
y는 3x 얘를 이렇게 딱 따졌을 때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교점에 x좌표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 거지. 요 근이 바로 근데 교점 x좌표가 될 건데 얘가 지금 발생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x의 제곱에 넘어가면은 x 될 거고 플러스 m. 맞지? 야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m이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m의 값은 4분의 1보다 크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자연수니까 4분의 1보다 큰 자연수 최소값 1이지. 정답은 9번 됐고 12번은 12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 형태 보니까 우리 복소수에서 조금 풀기 싫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지. 빡세형 문제가 나오는데 복소수에서 혹시 그거 기억나? 봐봐. 어떤 복소수 얘가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했지? 요즘 하다고 했잖아. 어떤 복소수가 실수야. 그러면 뭐가 성립된다? 스노스톤이요. 어떤 복소수가 실수래. 실수란 말이 보이면은 항상 뭐가 떠올라요? 얘랑 이거랑 같다. 봐, 어떤 복소수가 봐.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복소수는 딱 셋 중에 하나로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플러스 2r 실수분하고 허수분이 모두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만 있는 거 얘도 복소수지. 복소수가 수책이 중 가장 넓은 범위잖아. 실수하고 복소수를 허수를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허수 부분만 있는 이렇게 이걸 순허수라고 하지. 이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내가 지금 뭐랄 거냐면 이거에다가 발을 붙여볼 거야. 발을 붙여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지? 1 마이너스 2i가 되지. 얘한테 발을 붙인 거 같아. 얘는 변화가 없지. 얘는 발을 붙이면 마이너스 2i 되지. 그러면 발을 붙였을 때 요 두 번째 얘만 변화가 없잖아. 실수인 경우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소리라고 했지. 실수일 때는 항상 여기 떠나야 돼. 이게 요즘 가장 핫한 테마지. 문제 중에서. 그것도 응용하는 문제 아니니? 봐봐. 첫 줄 볼게.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복수수가 있는데 얘가 실수래. 동그라미 얘 하나 볼게. 얘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한테 발을 붙여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게 성립이 되잖아. 어떤 복소수가 실수래. 그럼 발을 붙여도 변화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 동그라미 친 얘가 실수래. 그러면 얘랑 이거에다 발을 붙인 z제곱 마이너스 이거에 바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성립이 되면 이것도 성립이 될 거 아니야. 얘를 하나로 보면 얘는 복소수라며. 동그라미. 그치? 이게 성립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선 기억은 보자마자 참 아니니. 그렇죠. 발을 붙이네. 얘는 그냥 실수인 거야. 실수일 수밖에 없어. 얘도 당연히 실수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고 우리 켤레복소수의 성질 중요한 성질이 뭐 있었냐면 바가 침투에 들어간다 이랬지. 켤레복수의 성질 중요한 성질이 바가 침투에 들어가.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1놈은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z 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수를 할 거야. 넘어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z 마이너스 z 바 넘어가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z 플러스 z 바 이게 되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를 묶으면 z 마이너스 z 바 이걸 0. 그래서 공통인수 얘를 빼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0이지. 지금 다른 조건은 없지? 지금 12번 문제를 보면은 빼니 보면은 A, B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돼 있어. 괄호 안에. 이것도 써먹는 조건이야. 거기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A,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 A, B는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볼게 우리가. 두 개 곱이 0이야. 그럼 해석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거든.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게 성립이 되거나 그 다음에 얘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성립할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볼게. 얘. 얘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뭐지? 실수란 얘기잖아. 얘가 실수란 얘기잖아. 복소수가. 그러니까 지금 복소수가 우리가 뭐냐면 z가 a 플러스 bi인데 이게 성립이 되면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즉 b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문제에 위배되잖아. 문제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a가 0이 아니라며. 그렇지. a가 0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b가 0이 돼버리면 실수가 되는데 이게 실수란 얘기잖아. 그치?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 12호 같은 좀 신경 써야 돼. 얘가 요즘 중요하잖아. 얘. 그럼 당연히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z 더하기 z바가 1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니은번 틀렸지. 12번 보면은 그치? 니은번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 니은번이 틀렸어.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틀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이제 요게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쪽지로도 적어볼게. 여기 잘리네. 잘려. 오케이. 지금 니은번에서 우리가 뭘 얻어냈냐면 니은번에서 z 더하기 z가 1인 걸 얻어냈어. 그럼 요 놈은 뭐냐면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a 마이너스 bi거든. 요거 값이 현재 1이래. 그럼 얘 없어지니까 여기서 a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이라는 걸 알겠지? a는 2분의 1로 딱 고정이 된 거야. 그럼 이 복소수는 2분의 1 플러스 bi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복소수 z지. a는 2분의 1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z 곱하기 z 맞지? 디귿번. 디귿번을 보면은 얘는 지금 뭐냐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 우리 얘들아 이거를 또 하고 있으면 안 되지. z 곱하기 z 반은 그냥 a 제곱 b의 제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러면 a가 현재 2분의 1을 알고 있으니까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b의 제곱. 그런데 잘 봐봐. b가 사전에 뭐였어? b는 0이 아닌 실수잖아. 0이 아닌 실수니까 얘는 당연히 4분의 1보다 크겠지. 4분의 1보다 얘는 크겠지. 왜냐면 b가 0이 아닌 실수니까. 4분의 1 되려면 b가 0이 돼야 되거든. 4분의 1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4분의 1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번이 맞지? 이거니? 이게 4분의 1 어디서 나온 4분의 1? a가 지금 현재 2분의 1이거든. 얘는 이놈이잖아. a 대신 2분의 1 찍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복소수 이거 워낙 중요한 거. 특히 이 12번은 이 자체가 학력평가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경 써야 돼. 요즘 내가 최근에 얘기했잖아. 최근에 복소에서 가장 핫한 게 이거라고. 실수일 때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푼 것들. 그때 우리 성남고 문제 풀 때도 했잖아 내가. 성남 여의도 없고 여의도 여고 문제. 동시에 나왔다고 했지? 그게 뭐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 중요한 테마는 막 연달아 몇 회 나와. 유행을 탄다고 그랬잖아. 몇 회 막 쭉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져. 유행을 탄단 말이지 문제가. 그래서 요즘 좀 뜨고 있는 문제들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돼.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우리 인수분해 중에서 이런 거 어떻게? 치환형이지. 공통의 부분이 보이잖아. 지금 봤을 때 14번을 봤을 때 x에 지금 뭐냐면 x 빼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x에 x 빼기 3 플러스 12. 이걸 인수분해하는 이건데 딱 눈으로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보이잖아. x 마이 얘하고 얘 공통분이 보이지? 그러니까 치환할 건데 우리가 이제 치환형에서 인수분해에서 치환형은 우리가 짝짓기 하는 거 있었잖아. 짝을 지을 때는 상수항해합의 같은 거 기억나지? 상수항해합의 같은 거. 요거 짝지어야 되고 마삼이니까 얘 합친 마삼이니까 둘 짝지어야지. 얘는 이미 붙어 있으니까. 그럼 요거 먼저 짝지으면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요거 짝지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게 되고 그럼 5에다가 얘도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지. 1차적으로 공통부분이 보이잖아. 얘를 치환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보이잖아. 이렇게 치환형인데 짝 두 개씩 묶어서 하는 거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고 내가 얘를 a로 봤어. 그럼 얘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a의 제곱에 2a에다가 그 다음에 5a까지 붙였으니까 7a 7a 플러스 10이지. 요 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2하고 a 플러스 5 됐지? 그리고 이제 원소 복구가 시켜주면 되겠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어디까지 요식분해야 되니? 유식분 찾아라. 아무 일도 없으면은 개수가 정수될 때까지가 요식분해인데. 요식분해인지 안 사겠어? 여기서 이제 탑 불러주면 되겠지. 탑이 없어. 아, 있구나. 몇 번이지? 3번 있네. 그 다음에 15번. 2차 방정식을 내가 늘 강조했던 게 뭐가 나온다? 근계수 관계. 왜냐면 중학교 때랑 겹치는 데가 절대 안 나오지? 수수한 고등과정은 누구밖에 없어? 근계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게. 네, 그래서 걔밖에 안 나와. 그래서 걔가 1순위인 거야. 역시나 근계수 관계 됐지. 15번 가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2하고 알파야. 그러면 2하고 알파니까 두근의 합 적어볼까? 2 더하기 알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런 분의 이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을 적어볼까? 2 알파. 두근의 곱은 b가 되겠네. 그 문제를 이거 나오고 이거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이 마이너스라고 베타야.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 적어보면 베타에서 1 빼고 두근의 합인데 걔가 b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베타지. 얘가 얼마냐면 a 빼기 3 이렇게 정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요 조건이 요거야. 요 조건을 가지고 문제가 뭘 푸는 거냐면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럼 만들면 우리가 방정식 만드는 거 x제곱에 두근의 합이지.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지. 이거에 x 두근의 곱 이퀄 이렇게 만들면 되지. 네?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요놈이잖아. x제곱 개수가 1이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나는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이 두 개만 구하면 되겠어. 얘가 PQ다. 연립해라 이거네. 연립 방정식이네. 그렇지. 두근이 이거고. 봅시다. 그러면 연립을 좀 해줘야 되겠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알파 베타를 구해볼게. 봅시다. 여기서 b가 같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2알파하고 베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a는 요놈이지. 넘어가면은 3 마이너스 베타 요놈이지. 그래서 봅시다. 여기 넘어가 볼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요 식과 요 식을 이용해 볼게. 알파 베타 나오겠지. 연립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베타가 뭐냐면 2알파 플러스 1이니까 2알파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자고 요게 마이너스 5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냐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 알파가 4 나오네. 그럼 베타는 4 집어넣으면 8 9 이렇게 나오네. 알파 베타 볼 수 있죠 이렇게. 연립하는 얘기야. 연립하는 얘기. 그러면 합이 얼마냐면 13이고 곱은 36 P하고 Q에 합을 구하시기로 했어. 그럼 36하고 36에서 13 빼면 되니까 정답은 23. 15번은 이거. 그 다음에 16번 뭐 이차함수 최대치수에서 뭐 반드시 나온 것 중에 하나. 그게 뭐지? 제한범위인 이차함수. 얘는 그나마 대칭축이 고정이 된 형태라서 쉬운 거지. 우리는 뭐까지 대비해야 돼? 대칭축이 이동이 되는 케이스. 소수령 완벽히 대비를 해줘야 되고, 걔가 이제 가장 어쩌면 유력한 문제인데. 그래서 16번은 대칭축이 좀 고정인 형태를 냈어. 그러니까 이제 배점이 좀 요거가 되는 거고. 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 x가 0 이러한 제한범위 있어. x의 범위가 요 제한범위고, 요 함수를 표준화 시켜보면 우선 a로 묶으면 x 제곱되고 a 묶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a 나가야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참수가 표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거기 항상 수학에서 괄호하는 반드시 있다고 했어. A가 지금 뭐라고 돼 있지? 음수라고 돼 있어. 그렇지 문제에서.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지?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위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딱 고정이 돼 있는 애. 1로 고정이 돼 있잖아. 지금 이제 여기 대칭축이 x 이퀄 1로 딱 고정이 돼 있는 애지. 제한범위 어디니? 마이너스 2에서 0이야. 누가 더 가까워? 여기 1이잖아. 지금 0은 다 여기 있네. 둘 다 여기 있네. 마이너스 1이 거기인데 0이 여기 있잖아.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어딘가 있지. 그림 자체가 딱 이러한 상태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만 딱 관심 있는 요 부분이 요 부분. 그러면 봐봐. 이럴 때 지금 최대값이 3이 나왔고 최소값이 1이 나왔대.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맥시멈.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 것이야. 각각 한번 구해봅시다. 0일 때 최대값이 나오니까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빵빵 났어. B 나오지 B. 0을 대입하면 B가 나오는데 이 B의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런 얘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나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 8A 플러스 B 8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현재 얼마? 1이 나와줘야 된대. 근데 B가 3이 나와. 3을 집어넣으면 A 값 나오지. A 값 마이너스 4분의 1.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A분의 B를 구하시오. 요놈분의 요놈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0번. 오늘은 그냥 뭐 수학상 기출로 메타도 오늘 기출이거든. 그래서 그 메타 시간에 풀 거는 내가 좀 해설지가 붙어 있는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하고 그래서 수학상 꾸준히 계속 감각 유지해야 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0번 20번은 우리 터줏대감이지. 우리 중간고사의 터줏대감으로 어떤 거? 3차식으로 나눈 경우 3차식으로 나눈 경우 제목은 달라요. 3차식으로 나눈 경우인데 봅시다.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야 이거. 잠깐만. fx는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눌 때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눌 때 그럴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와. 몫이 있을 거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2가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8이래. 그러면 x는 누구 집어넣었을 때? 3이지. f3이 얼마다? 18이다 이거지. 조건 요약하면 이거야. 3차식 문제 유형은 항상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눈 경우에 나머지 던져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조건 하나 던져 있고 문제가 묻는 거는 3차식 똑같은 fx인데 똑같은 요 fx를 이제는 뭐냐면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빼기 3 이러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죠. 그때의 몫을 또 모르니까 프라임 x라고 잡으면 지금 얘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2차 이하. 2차 이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이하라면 이렇게 두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두면 못 본다고 했지? 미지수가 문제가 있어. 3개인데 조건 2개밖에 없어. 절대 못 구해.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 첫 번째 조건을 해석한다고 했지. fx. 그지? 첫 번째 조건을 다시 해석해서 x 플러스의 제곱으로 나눌 때 무조건 나머지가 얘가 나와줘야 돼. fx 똑같은 fx잖아. 그러니까 얘를 관찰해보면 이 앞부분에서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절대 안 나오지. 나눠 떨어져. 나머지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그렇겠지. 그래서 얘를 실제로 나눠서 더했을 때 더해볼게. 그러면 뭐냐면 같은 색수니까 얘가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를 얘를 얘로 나눈 거야. 그럼 몫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은 볼 것도 없이 a 거고 나머지는 반드시 얘가 나와줘야지. 얘를 이런 식으로 적어야지만 이게 올바른 편이다 이랬지. 우리 많이 했던 거지. 그때 내가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 쉬운 얘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을
3으로 나눌 때 3, 6, 18이니까 이렇게 물론 이렇게 3으로 나눌 때 내가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0이라는 애가 이렇게도 적힐 수 있잖아. 3 곱하기 5 플러스 5. 그럼 우리가 봐. 이 얘도 20인데 똑같은 20인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5라고 말 못하지?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나눗셈이 한 번 더 되니까. 쉬운 예를 들면 이거야. 얘랑 똑같은 구조인 거야. 봐봐. 똑같은 구조지. 20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래. 그러면 20을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렇게 표현이 20이 됐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5다?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그 이유는 나눗셈이 더 되니까. 2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이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딱 똑같은 구조야. 똑같은 지금 fx잖아. 얘를 나눴대. 나머지가 얘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이 똑같은 fx를 이번에 표현 방식을 이렇게 바꿨어. 여기 앞부분은 딱 요 구조에 해당하잖아. 여기는 3으로 나눠 떨어져 버리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x제곱 플러스 2라는 일수 갖고 있으니까 여기 나눠 떨어져 버려. 여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머지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똑같은 구조지. 2차는 2차로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몫은 볼 것도 없이 일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이 A값 구하라고 요거 하나 던져준 거잖아. 이거 정형화된 패턴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범위 없이 쭉 풀어야지. 워낙 많이 나오던데 얘는. 거의 뭐 나머지 정리에 터질 때만 되지. 요즘은 이제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상태에서 F3, X대신 3을 투입하면은 여기 18이지? 18을 3을 집어넣으면 얘 통솔 다 나가지. 왜 3 집어넣었어? 9에다가 3, 4, 12에다가 4니까 16에다가 9 더하면 25 25에 A고 빼기 3 집어넣었어. 9에서 1 마이너스 7 넘어가면은 25 A 값은 1 나와. 여기 나왔지? 그럼 여기에 A 값 1 넣어주면 되겠지. 요 자체가 얘들 나머지야. A가